겨울이었거든요. 위에는 파카를 입으셨는데 아래를 안 입으신 거예요. 아, 속옷만 입고 나오셨군요. 네. 또 얼른 뛰어내려갔죠. 제가 입고 있던 파카로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주고 바지가 차져도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게 치매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한 번은 아빠가 이제 항상 다니시던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심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전도실에 갔는데 누구누구 보호자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저한테 살짝 기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대소변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아빠를 얼른 안아서 그 앞에 있던 휠체어에 앉혀서 화장실까지 밀고 갔어요. 어쨌든 대학병원 복도가 아버지 대소변으로 쫙 더럽혀지는데 저로서는 그걸 어떻게 당황을 하고 해서 그래도 순간순간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이 가장 제가 가장 슬펐던 순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알고 계세요. 내 딸이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인지가 잠깐 돌아왔을 때는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게 사람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오면 미안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견디기 힘든 게 딸의 마음이다. 아빠의 간병을 하면서 이게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서 거기에 공황장애까지 더 곁들여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치매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저도 똑같이 우울증이 아빠만큼 더해지더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찾아온 가혹한 시련 치매. 그런 아버지를 간호하며 그녀 역시 몸과 마음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다는데 원래 노래 잘 따라 부르는데. 이거 잘해 이거. 엄마? 자. 잘 나왔네. 엄마. 자, 오늘은 2021년 5월 13일. 엄마와의 추억을 이렇게 하나 또 녹화해 갑니다. 가족분들이 다 따뜻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을 때의 엄마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건강했을 때가 훨씬 더 길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카메라로 담아두지 않으면 어머니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2017년도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집사람 그 언니가 와서 한 몇 년 또 같이 우리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언니도 간병을 했다가 건강이 악화됐어요. 우리 집 안 왔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미안하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해. 화면으로 잠깐만 봐도 이렇게 힘든데 그걸 매일매일 24시간 겪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지가 좀 상상이 좀 안 돼요. 네. 나의 가족들에게 치매가 오고 있다는 걸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무슨 전조 증상 같은 건 없나요? 그래서 한번 좀 자가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 7가지 정도, 저희가 이제 자가진단 테스트 항목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 7가지 정도를 꼽아봤고요.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네, 그건 요새 넘어지셔서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것은 전두엽의 기능을 뜻합니다. 그 집행 기능이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초반에 이 걸음걸이가 마치 좀 종종 걸음을 친다거나 아니면 이 균형을 잘 못 잡아서 좀 비틀거리는 걸음이나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듯한 걸음을 걷기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꼬대가 거칠어졌다는 거는 이제 뇌의 이 변연계에서 우리가 이 수면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쪽 부분의 기능이 약해지죠. 또 이 냄새를 못 맡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후각신경세포가 망가지고 그리고 또 대뇌의 전두엽에서 이 신경세포를 전달받아서 두정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쪽 계통의 이 퇴행성 변화가 치매 환자에게 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 2, 3번은 뇌가 실질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게 이 겉으로 이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니던 길이 헷갈린다. 그리고 5번째는 짜증과 신경질이 늘었다. 6번째, 의심과 불안이 많아졌다. 7번째, 잘못된 기억이 많아졌다. 저희 아버지는 7가지가 다 해당이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이구씨 본인은요? 저요? 몇 개 있기는 해요. 몇 개 있긴 있으세요? 사실 이희구 씨도 몇 가지 증상이 있었죠. 지금 뭐 다니던 길이 헷갈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좀 깜빡깜빡 하셨고. 뭘 놓고 아까 오신다. 주차장에서도 네. 길을 기분 변화도 좀 있었고.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면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익숙한 것들이 좀 낯설어지고 다니던 길도 헷갈리고 뭘 자꾸 두고 오고 단어가 헷갈리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치매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습관, 손가락 운동으로 뇌를 깨워라. 양손을 주먹을 쥔 상태에서 왼손은 엄지, 오른손은 새끼손가락을 편 후 바로 반대 동작을 이어가야 한다. 자, 하나. 아, 선배님. 다시. 저거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안 되는데요? 하나. 근데 원래 이거를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퐁당퐁당 노래를 할 때니까 맞춰서 네. 리듬을 타가면서 네. 손가락 바꿔봐요. 자, 그러면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멀리 퍼져라. 쉽지 않은 손가락 운동,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 사실 우리가 전신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손가락만 써도 뇌의 운동 피질의 절반 정도를 자극시킬 수 있거든요. 누가 또 왔어요. 김수용 씨 아니에요? 인지력 높이는 두 번째 습관, 사람을 만나라.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또 뇌 건강에도 좋고 이런 거는 좋은 사람과의 대화, 이야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